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일반 접수 첫날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연결식이 오늘 화천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선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양양 지역에서 화상 경마장 유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일반 접수 첫날,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처음 학교로 일반 모집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작년에도 원서 접수 첫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교육부가 올해 서버를 늘렸지만 올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늘면서 접속이 폭주한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국공립유치원 264곳과 사립유치원 47곳 등 311개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로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내 35개 유치원이 교육청과 폐원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강릉과 철원, 원주 등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가 평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들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원화 모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원화 모집 안 합니다. 저희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결정 내려진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신입생 원화 모집을 중단해 학부모 동의 없이 점진적으로 폐원하려는 유치원도 있고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의 공립 비율은 36%. 강원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 취원율 50%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강원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원주에서 개소했습니다. 창업 지원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도내에서 사업을 펼치게 돼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인들이 개발한 시제품 전시실입니다. 코너별로 심폐소생술 실습 인형과 3D 프린터로 생산된 포장재, 각종 전자기기 등이 들어섰습니다. 청년 대표가 직접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고 호응을 얻어냅니다. 시제품이 나오지 않는 기업도 거의 실물하고 똑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제품 설명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25명이 내년 4월까지 맞춤형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50명을 1년에 양성을 하면 이 청년 기업가들이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40살 미만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마케팅 전략과 시제품 출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도 지원해줍니다. 그동안 창업을 하고 싶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 안산이나 충남 천안 등의 창업학교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마치면 도내 곳곳에서 창업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차라든지 햄, 조미료 이런 2차 가공식품을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사관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 제품들을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7년 전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처음 선보인 뒤 강원도 출신 청년 CEO는 단 15명,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이 주로 펼쳐지면서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연결식이 오늘 화천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군장병들은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한 화천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부전선 격전지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무덤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육군 제2군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천 복주산과 주겹산, 수리봉 등 격전지를 따라 모두 28위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이 사용하던 군장류와 군번줄, 식기류 등 4,6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연결식. 참전 용사들과 후배 장병들은 선배 전우에게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옵시고 조국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옵소서.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장이 된 참전 용사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전장터에 나선 건 꽃다운 18살 때. 먼저 간 전우의 주검을 거두지 못한 것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군인들, 우리 한국 군인도 많이 죽고 중공자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또 함기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적었죠. 반세기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이적원이 죽었다. 전사당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 지 모님 뛰어나갔던 장진구 사나이가 내 옷을 갈아입고 태극기에 쌓인 유해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유해 봉송 차량에 옮겨지며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분석과 감식 과정을 거쳐 가족을 확인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 전사자는 1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전국 산과들에 홀로 남겨진 6.25 전사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단체들이 점점 늘면서 주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한 도로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주장하는 신문 전단지도 지역사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도박장이나 그런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충분히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유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들은 화상경마장과 함께 말 관련 체험장이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완 장치만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직장 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는 현지 견학을 통해 공원용으로 추진될 화상 경마장이 미칠 영향을 검증해 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군의회 모두 군민 뜻에 따라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후 활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림픽 경기장 운영을 강원도 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합니다.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을 강원도 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장 운영을 강원도 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스키 점프 센터, 크로스 컨트리 센터, 바이애슬론 센터를 맡고 있어서 6개 경기장의 운영비로 53억 원을 강원도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재정적인 부담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과 10월 휴양림의 연접지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 피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56건에서 올해는 모두 72건으로 지난해보다 38%가 증가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휴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시설, 펜션들이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거나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드론과 정사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시민연대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이 정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의 화해 치유 해산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국민의 요구를 담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뒤따를 때까지 원례 수요 집회와 인권 교육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혁신 업무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기관 담당자와 각 기관 시민참여혁신단, 원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은 오늘 광해관리공단 본사에 모여 강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시민 참여를 늘리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참여 혁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김장, 김치 등을 나누어주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와 ICT 산학 동반성장봉사단은 오늘 원주 밥상공동체에 연탄 3,500장과 쌀 700kg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새마을회에서도 사랑의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에 나누는 등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원산지 위반 단속권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가짜 횡성한우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횡성한우 부정 유통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명절과 횡성한우 축제 등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해 횡성한우의 소비자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